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요, 가을 이 계절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난초들의 가을 관리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난초들이 원종만요, 교배종 빼고 원종만 한 3만 가지 가까이 돼요.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난초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착색난초랍니다. 70% 정도가 착색난초인데, 신비디움을 포함해서 땅에서 뿌리 받고 자라는 난초들은요, 우리가 보는 나무라든가 일반적으로 보는 식물들하고 광합성 방식이 똑같아요. 낮에 기공을 열어서 자라요. 그런데요, 이 착색난초들, 카틀레아, 호접란, 덴드로비움, 이런 애들은 바로, 어, CAM 광합성을 하는데, 얘네들은요, 야간 조온형 광합성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밤에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을 해요. 그리고요, 이름 그대로 야간의 온도가 떨어져야지만 광합성을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요즘처럼 가을처럼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가을에 온도가 떨어지는 일교차가 클 때 난초들이 쑥쑥 자라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난초들의 성장기입니다. 그러면 이 난초들의 성장기를 어떻게 아냐 하면 하나는 싹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싹이 자라고 있고 꽃대가 자라고 있으면 성장기예요. 그보다 더욱 확실한 거는요, 바로 뿌리의 생장점, 이 영롱한 뿌리의 생장점들이 자라는지를 보세요. 뿌리가 자라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난초는 성장기랍니다. 예. 이렇게 난초들의 성장 시즌인 가을철에는요, 어떤 관리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고 온실과 같은 환경과 거실과 그리고 베란다와 같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선 빛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햇볕을 보면 잎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에 손상이 와요. 그런데 가을 햇살부터는요, 부드러워지면서 햇볕을 많이 봐도 잎이 타지 않아요. 그러면 햇볕은요, 잎이 타기 직전까지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햇볕을 많이 보면요,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 햇볕을 많이 보면 당연히 광합성을 많이 해서 쑥쑥 자라겠죠. 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차광을 해서 빛이 조금 없는 곳에서 키우다가 가을부터는 햇볕을 점점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요, 여름철에 난초들은요, 휴면을 해요. 왜냐하면 20도가 넘어가고 25도가 넘어가면 야간 저온이 아니잖아요. 야간 열대야잖아요. 그러면 난초들도 잠을 자요. 성장을 멈춰요. 그런데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데, 여름철에 물주기는 야간에 물을 많이 주시면 돼요. 왜냐? 물 주면요, 뿌리 주변이라든가 잎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난초의 온도를 떨쳐서 야간에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름철 물주기라면, 가을철 물주기부터는 밤의 온도가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햇볕 좋을 때 주시고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동남아 한번 생각해 보면, 동남아 우기 때 어떠죠? 밤에 비가 확 오다가 아침 되면 개죠. 그러나요, 가을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키울 때는 떨어지는 온도를 피해서 오전에 물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물주기는 몇 번 하느냐? 이것도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난초들은 하루에 절반 물을 먹고 하루에 절반은 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최고예요. 밤에 비 와서 젖었다가 낮에 마르기를 반복하는 것이 난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오전에 물 한번 싹 주죠. 그리고 나서 밤에 마르죠.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면 최대한 물을 많이 줄수록 난초들이 잘 자랍니다. 단, 저처럼 부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 마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화분에서 키울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분 속에 물이 마르지 않아서 미생물이 자라서 뿌리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작이면 최대한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다. 화분이라도 통기성 좋게 해서 심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물 주기를 최대한 자주 하는 게 좋다. 언제? 마르면 주시라.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규칙은 없답니다. 그 다음엔요, 바로 통풍이랍니다. 여름철에 공기의 흐름은 바로 뜨거워진 잎을 식히기 위해서 정말 바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을부터는요, 온도가 야간에 낮기 때문에 잎을 식혀주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낮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입김과 같이 이런 공기의 흐름을 잎 주변으로 만들어주면 잎 주변으로 계속 CO2가 공급되어서 원활하게 난초들이 광합성을 밤에 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풍이 아니라 바로 야간 통기, 공기의 흐름을 서서히 조금씩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창문을 한쪽을 조금 열어가지고 바깥 공기가 서서히 들어오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내에서 밀폐 공간에서 키우신다 하면요, 야간에 뭐 선풍기 같은 거 맞춰가지고 일단 해놓고요, 난초 쪽으로 바로 직방으로 하지 말고 돌아서 바람이 갈 수 있도록 난초 아닌 방향으로 선풍기를 틀어주고 공기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온도 관리랍니다. 온도 관리는요, 저처럼 온실에서 키울 때는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계절에 제가 있는 곳도 이곳이 온도 떨어질 때는 5도, 3도 이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냉해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난방을 한다라든가 온도 관리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 온도가 낮에는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흘러서 찬바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절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키울 때,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할 때는요, 딱히 그런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낮에 남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한 30도 조금 넘게까지 올라가죠. 동남향도 위치에 따라서 거의 뭐 20몇 도까지 올라가죠. 딱 좋아요. 야간에는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놓거나 하면 바깥에 한 10도 정도 되더라도 어떠죠? 베란다 안은 15도 이상 좀 되죠, 보통.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 최고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낮에는 한 35도 정도까지 가도 돼요. 네, 그리고 27도 정도가 최적이랍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한 15도, 18도 정도 유지하면요, 뿌리가 엄청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비료주기인데요. 저는 비료주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요, 난초 키우기에 고수가 아니랍니다. 저도 비료 주는 것을 상당히 겁내요. 여러분들, 비료는 어떨 때 주는 거냐 하면 벼, 그리고 과실수처럼 봄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성장이 엄청나게 되는 애들이 비료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난초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착색 난초가 비료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키워보시면 아시죠? 1년에 입장 하나라는 거. 1년에 입장 하나를 얘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비료보다는 건강한 뿌리와 앞서 말한 조건들을 잘 지켜서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비료는요,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을 화분에다가 흔쳐주는 사람 없죠? 소금이 비료니까 흔쳐주세요라고 하면 겁나죠? 어이구, 뿌리 쩔 것 같은데? 절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죠? 맞습니다. 비료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비료는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잘 주면은 좋은데 잘못 주면 뿌리가 절여져요. 어느 순간 화분에서 뿌리가 사라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료주기는 언제 주느냐? 난초가 먹을 수 있는 애들한테, 덩치가 큰 대주들일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고수라서 비료주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주셔도 돼요. 시중에 좋은 비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난초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본다,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아니면 저처럼 잘 못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요, 비료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는 비료주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꽃을 베란다에서 항상 잘 피워서 볼만큼은 즐겼어요. 네. 네, 전문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피워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만큼은, 즐길 만큼은 건강하게 피워내서 여러분들의 호응도 받고 있는 것이 화입니다. 비료주기는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계절에 딱 맞는 가을철 난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가을철 난초 관리라는 건, 오늘 얘기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땅바닥에서 자라는 난초들, 출란과 같은 그런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키우시는 호접란들, 덴드로비움들, 석곡들, 풍란들, 그리고 화이가 가장 좋아하는 난초인 카틀레아들, 그리고 볼보필름들, 이런 어딘가에서 붙어 자라는 우동뿌리를 가지고 뿌리가 초록초록한 애들을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가을철 난초 관리였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